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모션 그래픽스 융합 프로젝트 1주차 첫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OT에 설명했듯이 이번 수업, 이 모션 그래픽스 융합 프로젝트 수업은 애프터 이펙트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을 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러스트와 포토샵과 이런 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연동을 하면서 움직임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 움직임들을 컷들을 만든 다음에 이 컷을 이렇게 프리미어를 이용을 해서 컷을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사운드와 나레이션을 넣어서 최종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그런 큰 워크플로어로 모션 그래픽스를 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포토샵하고 일러스트 파일들은 다 아시죠? 네, 포토샵은 픽셀 기반의 이미지 합성 툴이고요. 일러스트는 벡터 기반의 합성 툴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포토샵에서 사진을 불러오거나 줄이면 이 화질이 손상이 돼요. 이런 오브젝트의 개체도 마찬가지. 얘는 지금 텍스트라서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얘도 이 포토샵에서도 텍스트는 벡터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키우거나 작게 해도 크게 상관이 없죠. 하지만 일러스트는 자체가 벡터 기반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이즈 키고 줄이고 해도 손상이 되지 않겠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포토샵과 일러스트는 이렇게 일러스트 기반의 그리는 것들은 다 일러스트로 작업을 하고요. 이 포토샵은 이런 식의 어떤 것도 있지만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진과 이미지 텍스트와 이런 작업들을 내가 편집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포토샵으로 작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레이어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꼭 해야겠죠. 그래서 이 레이어 이 레이어들이 작업이 되어 있어야 이것들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움직임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애프터 이펙트에 대해 이어서 설명을 하면, 자, 이 애프터 이펙트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이어서 할게요. 자, 그리고 설명을 이어서 또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교재를 만든 게 있어서 이 교재에 보시면 대략 제가 이 긴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한눈에 보기 편하게 미리미리 좀 제작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셔도 되겠죠.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어쨌든 이걸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 있는 것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는 여기 보시면, 자, 파일을 관리하는 툴이 있고요. 에디트는 이 레이어에 대한 편집, 복사를 한다거나 이 전체의 워크플로어라고 해요. 내가 어디까지 작업을 하는 이 작업창에 대한 설정, 그죠? 그 다음에 이 전체의 컴포지션에 대한 에디트를 한다거나 하는, 그 다음에 작업에 대해서 메모리나 캐시 등을 관리를 하고, 프리퍼런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디스크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내가 메모리를 가이드를 한다거나, 아웃풋, 인풋 이런 것들을 불러올 때 기본 스틸 화면들은 일주에 맞춰서 불러온다. 스틸 포테이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이런 것들, 내가 지금 제 PC는 지금 128기가로 잡혀 있고요. 램 애플리케이션 이거는 지금 제가 에펙과 프리미어에서 100기가 정도의 메모리를 지금 쓰고 있다. 나머지 애플리케이션에서 24기가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움직인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컴포지션 이거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파일을 불러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세이브도 하고 오픈도 하고 그 다음에 다이내믹 링크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프리미어와 바로바로 연동해서 작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제 작업한 파일들을 한 곳에 몰아서 팀 작업을 하거나 파일을 보내줄 때 이렇게 콜렉트 파일 전체를 묶어서 내가 작업한 파일만 한 군데 묶어서 보내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스크립트 이거는 이제 액션 스크립트가 아니라 스크립트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제 것들을 내가 이 스크립트를 이용해 줄 때 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받아서 등록을 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차차 설명해 드릴 거고, 이 컴포지션은 이 작업창의 사이즈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 때 이 컴포지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사이즈와 어떤 창으로 세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창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다시 세팅 가서 바꿀 수도 있고요. 변경을 해서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 여기 때문에 좀 더 설명해 드릴 거고요. 레이어는 마찬가지로 이 각자 객체에 대한 레이어의 선택을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조절을 할 수 있어요. 피트 컴프 하면 이 컴프 사이즈에 맞춘다거나, 그죠? 아니면 여기 보시면 플립 버티컬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위아래 반전을 시킨다거나 등등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3D 모듈에 대한 프레임 블렌딩 타임, 이런 타임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카메라, 오토 트레이스, 프리 컴포즈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속성이 있고요. 이펙트, 여기서 이펙트를 주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창이 되겠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여기는 이제 여기도 나중에 하겠지만 트랙 카메라 이런 트래킹에 관한 것들에 대한 설명도 제가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들,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돋보기 창 셀렉트 툴, 핸드 툴, 핸드 셀렉트 선택, 돋보기 선택, 그죠? 그 다음에 Alt 키 누르면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Alt 키 누르고, 그죠? 그래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로 되고, 띄면 플러스가 되고, 그죠? 네, 이거고요. 다시 여기서 손 모양은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손 모양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 이렇게.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로테이션 주는 것들이고요. 얘는 카메라 선택, 이건 설명해 드릴 거고, 얘는 또 되게 중요하죠. 앵커 포인트, 중심축을 옮겨 놓고 이 축에 따라서 로테이션 돌기 때문에 이 중심축에 대한 것들을 움직일 때 이렇게, 여기 있는 이게 이제 펜 비하인드 툴이라고 해서 앵커 포인트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그리고 꾹 왼쪽 마우스 꾹 눌러보면 이렇게 Y라고 뜨죠. 얘는 단축키가 Y입니다. Y. 여기 꾹 눌러볼까요? V라고 뜨죠. 얘는 꾹 눌러보면 핸드 H라고 됩니다. H. 아까 스페이스 바도 되고 H로 됩니다. 얘는 Z. 로테이션 W. C. 그죠? 얘는 Y. 그러면 하나씩 눌러보죠. V. 커서. 그죠? 손. H. 그 다음에 돋보기 뭐였죠? 줌 Z. 그러면 V 눌렀다가 선택이 됐죠? 다시 Z 눌러보면 이렇게 바뀔 거고요. Alt 키 누르고 클릭하면 마이너스고요. 얘는 로테이션은 W. 대문자 A가 먹나? W 이렇게 바뀌고요. W 하나씩 눌러보세요. 얘는 Y였죠. Y.
이렇게 Y. 그래서 W 네 다시 V 선택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누를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얘는 자 마스크나 마스크 툴은 아까 제가 저걸 하나 불러올게요. 사진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잠깐만요. 이렇게가 아니고 사진을 하나 불러와서 네, 보시면 뭐 이런 사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크기 사진 하나 불러왔고요. 사진을 여기 선택해서 여기 밑에 있는 여기 컴프라고 합니다. 여기다 갖다가 딱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사진에 딱 맞는 컴포지션 창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 있는 마스크 툴 이용해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네 제가 필요한 부분만 마스크를 하는 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선택해서 네 딜리트 여러 Shift 누르고 다중 선택 딜리트. 얘는 펜 툴이라고 해서 네, 제가 특정한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형태를 가지고 마스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딜리트. 자 얘는 네 텍스트죠. 텍스트. 이렇게 텍스트를 칠 수 있는 툴이고요. 얘는 브러쉬 툴인데 이거 나중에 제가 여기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면 내가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창을 내가 필요하고자 하는 창을 세팅을 해서 그 창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이렇게 저처럼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시면 미니멀, 네, 페인트, 네, 텍스트, 자 이런 식으로 아마 네, 창에 따라서 선택해서 쓸 수 있고요. 저처럼 네, 제 창을 제가 세팅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세팅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네,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파일들을 불러오면 이렇게 여기에 생성이 되고요. 제가 컴프 창을 만들면 여기에도 이렇게 이런 아이콘으로 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콘의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금부터 이어서 좀 더 해드릴게요. 우리가 포토샵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해요. 그죠? 그래서 자 예를 들자면 얘는 좀 끄고 자 얘를 처음에 작업을 할 때 new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죠? 작업창 이렇게 작업창의 사이즈로 해서 창 세팅을 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창 사이즈는 곧 애프터 이펙트에서 여기 있는 이 컴프 창과 똑같이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사이즈를 보시면 제가 처음 작업을 할 때 1280-720이라고 하는 이 사이즈로 작업을 했고요. 여기 있는 이 일러스트는 아크보드 선택을 해보면 자 1920-1080 사이즈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아까처럼 우리가 사진을 불러왔을 경우에는 사진을 더블 클릭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컴프가 아니고 하나의 그냥 창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얘는 사실 여기에도 레이어가 따로 없어요. 그죠? 자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만든 거고 자 요건 지워버릴게요. 자, 얘는 아무 변화가 없죠. 뭐냐? 레이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컴프는 선택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걸로 가야겠다. 메인 선택해보면 이렇게 네, 모션 광자라고 선택을 해보면 이런 모양의 아이콘들은
그래서 이렇게 낮게 동영상이 아니라 낮게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근데 이렇게 아이콘이 있으면 이거는 컴프다. 얘는 뭐냐면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레이어가 들어있는 컴포지션이구나.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자 한번 불러와 보면 먼저 포토샵을 불러와 볼게요. 포토샵 파일. 자 이게 이제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import as라고 해서 네, 아주 중요하죠. footage, composition, retain, layer size, composition 이렇게 세 가지의 속성이 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여기 있는 네, retain, layer size라고 선택을 하고 불러와야 돼요. 자 어떻게 달라지냐를 잠깐 제가 또 설명을 하면 하나씩 일단은 속성별로 불러 볼게요. 파일에서 일단 세이브를 한번 하고요. 이름을 세이브 에즈라고 해서 네, 이름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데이 세이브를 했고요. 자 새롭게 뉴 프로젝트랑 해놓고 아마 그 다음에 여기서 자 파일을 불러올 때는 여기서 이렇게 import 파일 이렇게 불러옵니다. 하나의 파일을 불러올 때 멀티플 파일은 한 개 이상의 파일을 불러올 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 선택을 하고 네 포토샵 레이어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포테이지 선택을 해볼게요. 요걸로 그러면 임포트 하게 되면 자 일단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컴포지션 포테이지가 또 물어봐요. 그래서 포테이지는 멋지 레이어 그냥 레이어가 있어도 하나의 레이어로 불러오는 거예요. 합쳐서 얘는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레이어만 불러올 수 있고 그 레이어를 도큐먼트 사이즈 즉 이 창 크기 사이즈로 불러오냐 아니면 그 해당되는 레이어 사이즈로 불러오냐 라는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멋지로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더블 클릭했을 경우에도 레이어로 인식 못하고 그냥 하나의 파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얘는 컴프 창이 따로 생성이 안 되죠. 이런 모양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네, 여기서 하던 거기서 하던 그게 상관없어요. 어쨌든 임포트를 하면 창이 더 뜨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자 그럼 두 번째 있는 컴포지션 레이어로 선택을 했어요. 오케이 눌러보니까 이번에는 네, 여기에 있는 컴포지션 아이콘이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 자 정보값이 나오죠. 얘는 1280의 720 사이즈로 작업이 되어 있다. 그리고 24프레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프레임에 대한 설명도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안에 레이어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고 이 컴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여기에서 컴포지션 세팅에 가면 이 창은 1280에 720으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 1280에 720에 24프레임으로 되어 있다 라고 정보값이 뜨죠. 네, 그래서 24프레임으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네, 00 지금 레졸루션 하프 사이즈 하프 레졸루션 즉 640에 360 1280 720의 하프 사이즈로 지금 창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스타트 타임은 000이고 듀레이션은 10초로 되어 있어요. 인식을 한다고 정보값이 나오죠. 이 얘기는 이 전체의 타임라인이 자 10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000부터 시작을 하고 얘는 1초에 24프레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초에 24프레임. 얘는 1초 단위 1초 1초에 24프레임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바꿔주면 이거를 선택을 해서
바꿔주면 이 프레임을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1초에 24프레임이냐 29.97이냐 25냐 30프레임이냐 때에 따라서 12프레임이나 8프레임도 작업을 하고요. 여러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24프레임 아니면 30프레임 29.97 이런 식의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작업을 하냐? 일반적으로 영화 쪽은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해요. 영상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려면 24p로 작업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션 작업을 할 때는 30프레임이나 29.97로 작업을 하게 되죠. 29.97은 카메라, 일반적으로 이제 방송용 카메라나 이런 카메라들이 초당 29.97프레임으로 찍어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또는 30프레임으로 놓고 찍을 수도 있어요. DSLR 같은 경우에는, 캠 같은 경우에는 29.97로 찍지만, 네, 캠 같은 경우에는 30프레임으로 찍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얘는 그냥 독단적으로 저희가 할 때는 그냥 24프레임으로 놓고 그냥 작업을 할 거예요. 요 듀레이션 10프레임. 백그라운드 컬러는 자 블랙이다. 선택을 하면 내가 백그라운드 컬러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선택을 해서 나는 요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맞춰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세팅도 되어 있고. 근데 문제는 자 이런 경우를 볼게요. 2번 레이어 숫자 2번. 자 선택을 해보면 잘려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잘려 나오고 이 레이어 사이즈가 아니라 이 컴포지션 창의 사이즈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면 이렇게 불러올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불러오면 작업을 하기가 매우 힘들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 각자 객체를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올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선택을 하고 불러올 때 이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로 해야 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인식을 하고 OK를 누르면, 자, 두 번째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자, 선택을 눌러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레이어가 자기가 레이어 사이즈로 그대로 인식을 해서 불러올 수 있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하나씩 움직임을 줄 수 있겠죠. 여기는 타임 마커의 창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고, 난 하다 보니까 이게 10초까지가 필요 없다. 그죠? 자, 프리미어는 이게 자동으로 연장이 있어서 내가 그냥 작업을 하면 되지만, 이 애프터 이펙트는 얘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컴포지 세팅에 가서 듀레이션을 바꿔주는 거죠. 5초짜리로 바꿔주면 내가 이렇게 5초짜리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선택을 해서 놓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 포토샵과 애프터 이펙트는 어떤 관계가 있냐? 참고로 제가 선택을 하고 5번 선택을 하고 이 컬러를 바꿔볼게요. 화이트로, 그리고 세이브.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되게 유기적으로 바로바로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진 파일을 하나 불러와서, 그죠? 얘는 컴포지션이 생기지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하나 드래그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딱 놓으면 요 안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토샵과 똑같이
여기에 보시면 모드가 있어요. 모드. 이게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보시면 하단에 아이콘을 이렇게 눌러 보면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듀레이션, 네. 스폰트 컨트롤 패널 여기에 보시면 모드 값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얘를 선택을 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용도 되고요. 네.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일러스트 파일도 마찬가지고 일러스트 파일도 불러오면 똑같이 일러스트 파일도 자, 파일 네, 일러스트 파일 하나 불러볼까요? 네, 있는 일러스트 파일을 하나 불러와서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리텐 레이어 사이즈 임포트 여기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불러오겠죠. 그리고 자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이거를 복사해서 이쪽 레이어에다가 페이스트 해서 이런 식으로도 불러와서 배경으로 또 쓸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 스케일을 여기 보시면 하단으로 스케일도 조정할 수 있고 네, 스페이스바 누르면 정확하게 뷰를 맞춰서 시프트입니다. 시프트를 눌러서 움직여 보면 그죠? 이렇게 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시프트를 누르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선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시프트를 눌러야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자 여기에 있는 창이 뭐다? 타임라인 창이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 좀 끄고 이건 제가 미리 플러그인들 스크립트를 좀 깔아놔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게 없을 겁니다. 그죠? 클로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창의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타임 이펙트 그리고 자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은 윈도우에 가면 체크를 하면 돼요. 여기서 나는 캐릭터가 필요하다. 글자 옵션 글자 생기죠. 그리고 난 여기에다가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서 불러올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체의 인터페이스가 자 컴포지션 활성화되어 있고요. 프로젝트 여기 프로젝트 타임라인 그다음 이펙트 컨트롤 그죠?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있고 나머지 것들은 잘 쓰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펙트 컨트롤, 이펙트 앤 프리셋을 이용해서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떤 기능을 찾을 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것들이 블러를 치면 블러에 대한 것들이 쫙 나오고요. 또 컬러로 치면 컬러에 대한 것들이 쫙 나오고요. 혹시 이 창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네, 이펙트 앤 컨트롤, 이펙트 앤 프리셋을 활성화 시켜주면 이 창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네, 대략 제가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은 했고요. 이제 컴포지션 레이어와 그냥 불러왔을 때 레이어 차이점 이렇게 아이콘이 모양이 다르고 이렇게 있는 컴포지션은 각각 안에 레이어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클릭을 하면 네,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얘는 내 컬러가 지금 뎁스가 8비트냐 16비트냐 32비트냐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자 8비트로 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고요. 만약에 작업이 4K 이상이다 그럴 때는 32비트로 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칼라 영역을 봤을 때. 얘는 기본적으로 sRGB로 놓고 작업을 하고요. 얘는 렉 709는 감마 값이 여기 맞춰줄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냥 sRGB로 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고, 기본적으로 일반 그래픽, 모션 그래픽은 다 8비트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은 대략 설명해 드렸고요. 아까처럼 더 디테일하게 보시고 싶으면 저기 있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자, 툴 패널, 작업을 위한 도구 패널들이 만들 수 있다. 프레트 패널, 작업에 대한 창이 있다. 이펙트 컨트롤, 이펙트를 적용할 수 있다. 컴포지션은 작업 영역으로서 화면의 부분이며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제가 되어 있어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펙트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대략 설명을 한 것 같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 네, 잠깐 이제 좀 쉬었다, 잠깐 끊었다가 이번에 이어서 자, 이 타임라인 창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